그래서 제가 그 중등 그 교사 그 국어 담당 선생님들 연수 강연을 재작년에 한 적이 있고 한 3차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런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 그 국어 선생님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과연 그러니까 그 핵심이 뭐냐라는 걸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얘기를 했어요. 느낌, 뭐 상상력 이런 거.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에즈라 파운드가 이제 음악시 분류를 음악시도 있고 회화시도 있고 의미시도 있고 이렇게 분류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이게 한 편의 그 시 안에 거의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거는 그 말의 음악성이 강조되고 그다음에 이제 회화성이 강조되고 그러면서 예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생물이라면 그 시의 리듬이 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이미지가 살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의미는 뼈 같은 거죠. 깊이 네. 감춰져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의 어떤 시교육은 보면 그 뼈 같은 거를 중심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를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살하고 피에 대한 관심이 약화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리듬이라든지 이미지에 대한 것보다는 이 뜻이 뭐냐 주로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시라고 하는 게 어떤 생물인데 그 생물의 그 뼈만 가지고 이거는 이런 거다라고 가르치는 거는 약간 화석 같은 교육일 수 있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또 다시 그 시험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무튼 그 시라고 하는 것도 교육을 하면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평가를 하게 되면 사실 그 객관식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아까 프리즘 말씀하셨습니다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보라색 가운데 골라라라고 나오기 때문에 네. 까만색이라고 하는 답이 들어갈 여지가 없죠. 네. 그러면 글쎄요. 이런 시험 제도를 고칠 수도 없고 어떻게 이 시험과 학습을 연계시켜서 풀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 제도, 시험 제도에 대한 거를 뭐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개선해야 되는지, 그것까지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우선 중요한 거는, 프랑스 초등학교의 경우에, 그쪽에 이제 뭐 특파원으로 갔던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시를 외우게 한대요. 네. 시는 암송이요? 이렇게 이렇게 낭송을 해야지 소리가 나거든요. 네. 근데 시에서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글이 소리 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리도 있고 문자 형태도 있고 뜻도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주로 뜻 중심으로 언어를 생각하죠. 하지만 소리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는 이제 그 소리의 맛과 멋 같은 거에 관심을 갖고 이제 뭐 김소월이나 뭐 미당이나 정지용 뭐 이런 김영랑 이런 시인들이 우리말의 맛, 멋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시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낭송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시 밑에 아무것도 없대요. 너는 어떻게 느꼈나요? 네. 그게 정답인 겁니다. 나는 이렇게 느꼈어요. 그러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사지선다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 자체를 그러니까 그 음식을 시라고 하는 음식을 먹고 나는 이런 맛을 느꼈어요. 그게 답인 거죠. 그리고 네. 그 어린이의 또 그것이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럼 교수님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다 A를 받습니까? 아니,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대학원은 절대 평가를 해서, 예. 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학부는 20명이면 상대 평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성적을
내는 철이 나가면 약간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강의하시고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또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를 하십니까? 그냥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좋은 시를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필사를 하게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시집, 동시집 같은 거를 필사하게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언어에 대한 이제 감각? 이걸 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며칠 전에 11월 12일이 날씬한 날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날씬한 낱말. 어감으로 이제 날씬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형태로 날씬한 것도 있죠. 갈대라든지 아지랑이 같은 건 이게 이제 날씬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가랑비 이런 것도 날씬하고, 여우비 이런 말도 날씬한 말. 형태가요? 그러니까 어감 자체가. 어감이요. 그리고 예. 형태로 이제 날씬한 그런 실뱀이라든지 실뱀장어라든지 붓꽃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낱말들을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칠판에 적어봐요. 네. 그게 이제 저는 언어의 파레트라고 하는 건데, 물감을 굉장히 많이 짜놓고,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을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를 주고, 그리고 시를 써보게 합니다. 네. 늘 다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이제 써온 시를 보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반드시 낭송을 시켜요. 그래서 낭송을 책 읽듯이 하면 다시 시켜요. 그리고 네. 반드시 마이크도 작게 얘기하면 마이크를 사용하게 해가지고 그 소리, 그러니까 뜻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소리를 어떻게 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 음악성,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악기 같은 건데 자기만의 어떤 소리, 자기만의 리듬, 이거를 좀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죠. 네. 돌아가신 법정 스님이 그 주례사를 딱 한 번 쓰셨는데요. 네. 그때 그 주례사의 내용이 부부한테 시를 부부가 같이 낭송을 하라.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숙제를 내주셨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의 스님의 그 뜻도 그럴 것 같은데 그 시를 이렇게 소리내서 낭송한다는 것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단순히 이렇게 읽어보는 거하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시라고 하는 거는 저는 처음에 그 회화와 가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시의 전통에서